후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2022년 11월 10일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요. 해당 사항에 대한 내용과 그 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10일자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해당 사항들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심각성들을 좀 인지하고 있다. 규제를 보다 정상화시키겠다. 그리고 서민과 중산층 부담 경감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PF 관련돼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금 현재 브릿지 대출을 실행했던가 초기 단계에서 본 PF로 이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정말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데, 해당 대책 같은 경우는 지금 금융이 안 도는 부분들을 풀어주겠다 보다는 미분양 사업장의 부실을 방지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 관련해서는 일전에 816 대책에서 발표했었던 사항을 그대로 지체 없이 시행하겠다라고 한 번 더 언급을 하고요. 사실상 사전 청약 문제가 많다. 지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공급도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사항들이 많은데 선분양을 넘어서 선분양을 하는 게 맞느냐라는 얘기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분양도 잘 안 되는데 선분양까지 하게 된다라고 하면 비판의 소지들이 많다 보니까 정부도 앞으로 매각하는 공공택지는 사전 청약 의무가 폐지가 되고 이미 매각한 택지 같은 경우는 의무 요건을 보다 완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임대사업자 관련해서 혜택이 부활하길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았었는데요. 대통령 공약에는 있었지만 국토교통부 공식 언급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언급이 되었다는 점도 위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규제지역 완화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해당 부분은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따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 같은 경우는 일전에 12.7 대책에서 발표했었던 LTV 규제 완화를 보다 조기화하겠다. 그리고 무순위 청약 요건을 변경하고요. 생애 최초 취득자에 대해서는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 감면을 해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건들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소득 요건이라든지 그리고 처분 요건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선으로 인해서 생애 최초 취득자라고 하면 취득세 감면을 무조건적으로 해주도록 하겠다라는 부분과 실입주 요건이 조금 까다로웠었는데 이미 기존에 임대차가 있는 사람들은 취득세 감면을 받기가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종전에 임대차가 있었다라고 하면 추징 예외 조건으로 주도록 하겠다라는 부분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외로 개선되는 사항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1시 부동산 대책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씩 설명해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사항은 바로 규제지역 완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지역이 서울 및 인근 4곳 외에 모두 다 해제를 하였다라고 발표를 하였는데요. 해당 서울 외 지역은 과천, 성남, 하남, 광명입니다. 그리고 그 외 지역들은 모두 다 규제지역을 해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보면 보다 더 가시적인데요. 규제지역을 마지막으로 해제했을 때가 2022년 9월 22일자였습니다. 그때도 생각보다 파격적으로 해제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방의 규제지역들을 전부 다 해제를 하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수도권 일부 지역들도 해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수도권도 많이 어려운데 규제를 보다 완화해야 된다, 그런 목소리들이 있자 지금 현재 규제지역을 대대적으로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데 규제를 해제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의 국토부 움직임을 보았을 때는 차등을 주면서 풀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해제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이제는 수도권에서도 서울 및 주요 경기권역만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번 11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규제 완화 자체보다는 국토교통부의 스탠스가 변화했다는 부분에 보다 위의를 주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대와 다르게 그동안의 국토교통부 대책들은 맹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종합부동산 대책이었던 816 부동산 대책을 들 수 있습니다. 민관합동 TF를 꾸리는 등 국토교통부에서 적극적인 규제 완화 종합대책이 나올 거라는 기대와 다르게 816 부동산 대책의 뚜껑을 열어보니 사실상 예고의 예고편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실질적인 사항은 다 나중에 추진하겠다라는 내용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국민들의 실망은 물론 언론사에서도 816 부동산 대책이 맹탕이다 라는 비판들이 많았습니다. 오죽하면 조선일보 기사에서도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과 빗대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원현미라고 풍자하기도 했는데요. 반면 서울시는 광폭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음마아파트 재건축 심의가 20년 만에 통과되었고요.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이 되면서 최고 65층으로 건축이 된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초고층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하긴 했었지만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65
35층으로 신속통합계획이 승인이 되면서 서울 한강변의 초고층 건축물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목동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결정이 되면서 목동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출발할 수 있는 초석을 다졌는데요. 해당 서울시의 행보는 그동안 서울시에서 인허가로 막고 있었던 사항들을 본격적으로 풀어주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시장을 자극한 우려가 크지 않은 현 시점이 재건축 계획을 내놓을 적기라고 밝혔는데요. 즉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를 할 때가 됐다라고 판단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가 움직이게 되면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도 조급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상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차기 대권 주자다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규제 완화의 행보를 하고 있자 국토교통부도 그동안의 미적지근한 정책 기조에서 보다 적극적인 규제 완화 스탠스로 돌아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국토교통부에서 10월 27일자 대책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해 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제가 위의를 평가했었던 것 중 하나가 2페이지밖에 없는데 실질적인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황하게 페이지만 늘어놓고 실질적인 내용은 없었던 거와 기조가 바뀌었다라는 부분을 여기서도 알 수 있고요. 이번 11시 부동산 대책에서도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에서도 연속성이 있다는 부분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 앞으로의 규제 완화 행보가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규제 지역들이 서울과 경기 일부라고 볼 수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도 투기거래 지구 먼저 풀어주든가 서울 외곽 지역들부터 조정대상 지역 완화를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해당 규제 지역 완화 효과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조정대상 지역은 각종 세금 규제들이 완화가 된다. 투기거래지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들이 완화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일전에 설명한 영상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쭉 설명해 드렸는데요. 11시 부동산 대책의 규제 완화 자체도 의미가 있긴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그동안의 미적지근한 규제 완화 스탠스에서 보다 적극적인 규제 완화로 돌아섰다라는 부분이 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 속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규제 완화와 규제 지역 해제를 기대합니다.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